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기 수면을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요즘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대로 두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 면역력까지 무너집니다.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마지막 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마그네슘을 드시고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복용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의 이 한 가지를 함께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불면증의 원인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약이나 영양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을 방해하는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숙면의 핵심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불면으로 고생 중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달 전 제 연구실로 찾아온 69세 박영수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거리고 새벽마다 깨서 더는 자지 못한다고 하셨죠. 밤 10시에 누워도 일시가 되어야 잠이 들고 새벽 3시면 꼭 깨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정작 밤에는 머리가 말똥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마그네슘만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약국에서 추천받은 마그네슘을 매일 저녁 물과 함께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음식 조합을 바꾸는 거였죠. 바나나 1개, 호두 1줌, 그리고 따뜻한 우유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는 꾸벅거리지 않게 됐죠.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비타민 B6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저녁 햇빛 대신 아침 햇빛을 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마그네슘이 어떻게 숙면을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복용하는 습관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먹으면 잠이 올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립토판이 없으면 마그네슘은 불완전하게 작동하죠. 이란의 이스파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비타민 B6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11%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영수 님도 마그네슘만 드시다가 설사와 불면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안정된 수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1개, 호두 1줌, 따뜻한 우유와 함께 2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이나 카페인 섭취 직후에는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마그네슘을 그냥 물만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늦은 시간에 불규칙한 취침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기상 시간에 따라 회복됩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치매 위험을 45%나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의 김순자님은 매일 같은 시간인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밤잠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항상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주말에도 동일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취침 직전의 스마트폰과 TV 시청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를 각성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입면 시간이 평균 23분 늦어졌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오정희님은 밤마다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걸 멈추고 조명 밝기를 줄이자 일주일 만에 수면 효율이 향상됐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TV나 휴대폰은 완전히 꺼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은 화면 대신 조용한 음악으로 마무리해 보실래요? 네 번째 습관은 낮 햇빛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산책을 하시는데 사실 아침 햇빛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의 리셋 버튼이에요.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4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정재민님은 아침마다 커피 대신 햇빛을 마신다며 웃으셨어요. 밤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8시 전후로 15분 정도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햇빛을 보세요.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마시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눈으로 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햇빛과 눈이 마주쳤나요? 다섯 번째는 밤늦은 식사입니다. 밤참은 몸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35%나 감소했습니다. 71세 이성우님은 저녁 식사 시간을 7시로 앞당긴 뒤 새벽 각성이 사라졌어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배가 고프면 따뜻한 허브차나 키위차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늦은 야식 드시려 했나요? 여섯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몸속에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시 수면의 질이 28% 저하된다고 밝혔습니다. 67세 최영미님은 오후 커피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셨어요.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도 포함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를 드셔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커피 몇 잔 드셨나요? 일곱 번째는 침실 환경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 온도나 습도, 소음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지만 수면의 질은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면 중간에 깨기 쉽습니다. 73세 박철수님은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고 습도를 50%로 유지하자 중간 각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침실 온도를 낮추고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세요.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귀마개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수면에 최적화되어 있나요? 여덟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문제, 건강 염려,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 시간을 평균 47분 단축시킵니다. 69세 윤미숙님은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거였는데 한 달 뒤 밤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내쉬는 걸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감사 일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8가지를 바로잡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숙면은 약보다 리듬 회복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생활 루틴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 햇빛 15분 받기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일정한 기상시간은 생체 시계의 축을 세웁니다. 늦게 잤더라도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뒹굴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셋째, 취침 1시간 전 조명 줄이기입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만 켜두세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은 너무 밝습니다.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나머지는 모두 끄세요. 조명을 줄이면 뇌가 밤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TV나 스마트폰 화면도 조명의 일종입니다. 1시간 전부터는 완전히 끄는 게 좋습니다. 넷째, 낮잠 20분 이하로 제한하기입니다. 깊은 수면 대신 짧은 휴식으로 피로만 푸세요.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오후 3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낮잠 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은 꼭 먹고 저녁은 일찍 드세요. 식사 시간이 일정해야 몸의 대사 리듬도 일정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몸을 깨우는 신호예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나 복부 팽만감 때문에 깨기 쉽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3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샤워를 하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곱째,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만 자기 전에 과도하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커피나 술 대신 물로 수분을 보충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덟째, 침실을 오직 수면 공간으로만 사용하기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주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15분 이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가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조건화가 중요합니다. 불면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대부분은 작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하루는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다음 날은 아침 햇빛을 받고
그 다음 날은 조명을 줄이는 식으로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잠을 방해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먹는 것, 불규칙한 취침 시간, 스마트폰 사용, 햇빛 부족, 밤늦은 식사, 과도한 카페인, 열악한 침실 환경, 방치된 스트레스가 문제였죠. 이 8가지 습관이 우리의 숙면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비타민 B6 조합은 멜라토닌을 깨워서 숙면으로 이끕니다. 특히 바나나, 호두, 우유 조합은 몸과 뇌를 동시에 이완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 15분, 같은 시간 기상, 취침 전 조명 조절, 짧은 낮잠, 규칙적인 식사가 생체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이 만성화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과 불안감도 심해지죠. 낮에 계속 졸리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밤잠이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에 덜 걸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숙면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자면 오늘 밤 마그네슘을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셔보세요. 바나나 한 개와 호두 몇 알을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단 3일이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8시 전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15분 받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깨는 새벽 각성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숙면 습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 편안한 숙면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